조사를 했는데 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조사 기관들마다 수치는 좀 다른데 조사를 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대선 찍고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3주 연속 하락해갔고요. 네. 첫 국정수행 전망이 52% 정도 됐었는데 네. 3주 만에 46%로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계속 떨어졌어.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이나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MBS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MBS는 격주를 하니까 격주가 이제 올라간 게 누적돼 가지고 저렇게 차이가 났는데 저희 조사도 그래요. 계속 올라가요. 네. 그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때까지 잘 없는. ARS 조사 71.2까지 나왔죠.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볼게요. 네. 저희 거부터 일단. 61.0 ARS. 전화면 이제 50. 처음에 60% 넘은 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리얼미터도 50% 넘은 게 굉장히 오랜만에 네. 몇 달 만에 50%를 넘었는데요. 지금 추세는 아무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처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당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은 청문회 하면은 여당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김민석 게. 청문회를 하는데 올라갔어요. 거꾸로. 그리고 저기 여론조사 꽃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론조사 꽃을 띄워달라고요. 자, 이거 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60%를 처음 넘겼어요. 이게 뭐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이나 이런 거 볼 때 마음에 와 닿은 건지. 이게 또 금토일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그 발표 효과가 아직 다 반영된 다 건 반영되지 아닙니다. 않았어요. 네. 자, ARS로 저희 조사 사상으로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예, 너무 높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윤석열 싶은데 전 이거. 대통령 내외가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 내란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는 뭐 이런 부분도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저희는 72.8, 이거보다 더 높이 나오는 조사도 있던데 저희는 72, 71 나왔습니다. 전화 면접과 ARS가 이제 과거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과 막 비교가 많이 되는데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대단히 높은 예, 수치죠. 예, 예. 그러니까 초반에 문재인 뭐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더 이전으로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우 높게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예. 높게 시작해서 이른바 기고 효과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초반에 58%뭐 한 60%로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주변 참모들은 뭐 약간 아쉬운 점도 있지만 좀 안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실제 지금 3주째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런 데에서도 긍정표가 훨씬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물어봤냐면은 이제 내각 인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송민영 유임시키고 그다음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지명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전화면접 ARS 모두 긍정적이 63, 67. 이거 네.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인사는 불만이 많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큰 불만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도 지금 과반 이상이 찬성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 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더 높았어요. 높아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의결에 또 표준 또 의결에 지금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통과가 됐던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론이 과반 이상 찬성인데도 지금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거고. 지지율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최근에. 뭐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의원들이. 네. 왜 그러나 몰라. 자, 그리고 인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특검 물어보면 특검은 더 높아요, 긍정평가가. 예, 73 나왔습니다. 전화면접 73, ARS도 69. 예. 네. 특검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조특검 하는 거 보니까 잘해. 네, 생각보다 그런 맛이 납니다. 예. 잘 때리고 소리가 착착 나요. 착착. 뭐 뉴스도 언제 해? 계속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속보 계속 나오고 네. 아주 찰지게 때려요. 예. 변호사 수사하겠다는 게 제가 보기엔 아주 예. 가장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때릴 곳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적시에 딱 때리더라고. 예. 변호사 뭐가 나와가지고 짜증 나는데 착. 윤석열 전 대통령 표정이 조사 받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영혼이 나갔어요. 네 그런 표정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나 구속되겠는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특검 반응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주당 당대표 적합 인물 조사 지난주에는 뉴스토마토에서 했던데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 흐름들은 최근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전화 면접은 32대 21, ARS는
37대 27 대략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조사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당대표 선거는 여론조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30%가 반영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예.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ARS 투표 방식으로 한 조사 결과를 주목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을 봐야 됩니다. 55.4 정청래, 박찬대 36.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5대 35 크게 보면 한 19, 20 요 정도 차이거든요. 네, 그 지금 정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네, 호남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앞서는 걸로 그렇게 4050하고 호남 쪽에서 지금 그 앞서고요. 2030에서 박찬대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앞서거나 비슷비슷합니다. 네, 여성은 엇비슷하고 두 분이 남성에서 정청래 의원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정치를 한 기간이 좀 더 길다 보니까 네. 그런 점도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강성을 원하는 그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네. 근데 지금 아직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아직은 좀 알 봐야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봐야죠. 리얼미터도 조사를 김민석 총리 지명자 찬반 조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봤는데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했을 때 정청래 52.3, 박찬대 33.3. 비슷하네 그래서 저희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지금 거의 똑같네요. 미디어 토마토 뭐 꽃하고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 격차가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그렇죠. 혹은 뭐 역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남 한 달 동안 이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유쾌하게 볼 수 있는데 당사자분들은 서로 뭐 덕담은 하지만 굉장히 초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의원들이나 분위기 자체는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 지지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상은. 근데 이제 당원들이나 바닥의 정서는 정청래 의원이 좀 센 것 같고. 의원들이 더 많은지도 그건 확인해봐야 돼요. 의원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누구, 밤에는 누구 달라지니까. 의원들은 알 수 없고 네. 제가 여론 전체 딱 겹쳐보면 5대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대 3.5. 5대 3.5 정도가. 주변 미터. 예, 다. 아니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걸 아, 다 합쳐가지고. 가장 보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체를 중첩적으로 합쳐보고 그것을 좀 보수적으로 약자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5대 3.5 정도 된다. 이게- 파워풀 회사에서 같이 계시더니 조금 더 정청래 의원 편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좁아질 수도 있고 이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 변수들이 많지만 사실 당원들이 전당대 중요성은 알지만 과거처럼 몰입도가 세냐 이건 세죠. 그렇지는 그건 않은 것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아니죠. 두 분 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지금 조은석 특검이라든가 이게 특검에서 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하는 거에 대해 너무나 환호하고 이재명 있고 뉴스 보고 그렇죠. 특검 뉴스 보느라고 이 뉴스는 예. 뒷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그렇게 몰입도가 범진보 안 진영은 두 분 다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 중에 한 분을 좋아하고 한 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당 대표의 임기가 예. 그 점도 감안될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네. 나중에 되면 그 이번에 인사 법무장관, 민정수석, 법무차관 요 인사에 대해서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정부 쪽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밸런스를 어떻게 둘 거냐. 두 분 다 개혁 의지는 강하지만 좀 스타일은 조금 다르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당원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두 분 불러서 한번 토론 한번 시키지 그래요. 아니 조만간 할 겁니다. 질문을 아주 네. 고통스럽게 어려운 걸로. 어려운 걸로. 고통스럽게. 쉽게 답할 수 없는 걸로. 네. 나 언제 대법관 만들어줄 거냐. 두 분을 다 좋아해야 정상이거든요. 민주당 그렇죠. 지지자들은. 예, 예.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당대표 선거에는 반드시 세력이 들어옵니다. 민주당 당대표 역사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세력일 가능성이 또 제일 높아요. 언제나. 그렇죠. 예, 그래서 커뮤니티끼리 싸우게 만들고 세력끼리 싸우게 만들고 조롱하고 혐오의 단어를 쓰고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은 이유를 만들어내고 막 자료를 모아서 뿌리고 이러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예. 그 안 된다는 사람은 범인이니까. 그 사람만 안 따라가면 돼요. 예. 자, 교수님 그 여론조사 이거 할 때 앞으로 계속 나오실래요? 좋네요. 아무 코너에 들어가서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요새 방학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밖에서 투덜투덜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함부로 굴린다고. 지금 방학이에요. 방학이어가지고 아무 코너에다 앞으로 지금 다른 코너에서 세상 좀 어디에 나를 움직인 사람은 없어요. 내가 먼저 가지. 자, 그럼 박병 교수님 저희가 다른 코너에 자주 쓰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여기까지 했고요. 자, 박병 교수님 오늘 주제 못했네 동행. 그러니까 지금은 동원에서 동행. 그건 내일 합시다.
시간도 안녕. 많은데. 안녕.